네, 안녕하세요. 명인학원에서 안국고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최공기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출제 범위를 보겠습니다. 현대시는 산수유나무의 농사, 봄꽃, 우리가 눈발이라면,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 그다음에 현대소설은 카메라 워커, 수필, 현대수필 풀비린내에 대하여 고전수필 이옥설, 독서짐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그리고 문법으로 의문의 변경이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 있는 산수유나무의 농사나 카메라 워커나 비린내에 대하여 풀비린내에 대하여 이옥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의문의 변동. 문학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입니다. 봄꽃이나 우리가 눈발이라면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 같은 경우도 이 출판사에서 학습 자료를 제시를 해주는 그런 출판사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교과서에서 벗어난 시험 범위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배운 게 있었습니다. 이 올해부터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이 새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이 작년까지 사용한 교과서는 있었고 올해는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었고 올해 나오는 교과서부터는 반모음화라는 개념으로 가르치게 되는데요. 작년까지 사용했던 버전으로 문법을 수업했다는 게 가장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보면 교과서에 충실한 문제 출제를 했다. 외부 지문의 활용도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시험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지를 띄우면 좋겠지만 저작권상 시험지를 보여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갖고 계신 시험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셔도 간략한 설명은 가능하니까요.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첫 페이지에 현대시 우리가 눈발이라면 풀벌레들 작은 일을 생각함, 그다음에 산수유나무의 농사. 이 세 개의 현대시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1번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가나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강조한다. 색채어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한다. 명령문 청유문의 반복. 그다음 작품 속 청자 설정.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보시면 어,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용하는 문학 개념어들이 아주 정확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나 선생님 특성상 뭐 다른 학교나 어떤 분은 이 문학 개념어를 조금은 덜 정확하게 약간 자의적으로 사용하시는 학교도 있는 편인데요. 양곡고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본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사용된 개념어들이 아주 정확하게 사용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라든지 2학기에 또 이제 문학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외부 지문이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처음 보는 시도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직유법이 뭔지 색채어가 뭔지 그래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요약하면 문학 개념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파악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4번에 한민복의 봄꽃이라는 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외부 지문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한 지문입니다. 네, 그래서 딱히 뭐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그 뒤에는 네, 이옥설과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인데 여기도 뭐 특별히 예, 특이한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8번에 이 문제가 그나마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수업 시간에도 다뤘습니다. 논증 방법이라고 해서 연역 논증, 뭐 기납 논증 요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긴 보기가 주어지긴 했지만 문제 자체는 본문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필인데요. 네, 수필에는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자성어, 안곡고 1학년 내신 문제의 가장 특이한 점이죠. 1년 내내 사자성어 문제가 나오고 한 200에서 300개 정도의 사자성어가 수록된 프린트를 나눠주시는데 네, 한 학기당 한 시험당 한 번씩. 근데 올해는 두 문제가 나왔던 게 또 특징이네요. 네, 그래서 매 시험 사자성어가 나온다. 그래서 사자성어가 출제됐던 것, 그동안 출제됐던 것들 다 봐도 정말 특이한 사자성어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사자성어가 출제가 되니까요. 네, 좀 성실도, 학생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소설입니다. 소설에도 사자성어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 파악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마지막 24번까지가 의문의 변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현 교과서와는 조금 다르게 수업을 하셨다. 예,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새로 나온 교과서도 그렇고 모의고사나 EBS는 물론 반모음화라는 개념으로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네, 어찌 보면 선생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뭐 크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지엽적인 부분 하나만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28번에 보면 반모음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24번에는 네, 니은 첨가의 조건, 그 다음 22번에는 반모음 첨가의 조건.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음운 변동과 음운 체계에 있어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지에는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조건을 좋습니다. 예를 들어 18번의 반모음표 똑같은 문제를 표 없이 제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요즘 문법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의문의 변동은 매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가 됐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할 것을 암기를 시키느냐 아니면 암기가 필요 없게 보기로 제시하느냐. 근데 안국고 이번 시험은 후자에 속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감은 적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다시 화면을 이제 여기를 보시면 고1 1학기 중간고사의 특수성은 뭐냐면 일단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고1 1학기 중간고사의 특수성과 교육과정 개편 후 첫 시험의 특수성. 네. 교과서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모든 교과서에 일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공통국어 1, 그러니까 1학기 사용 교과서죠. 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동안 출제가 잘 되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교과서는 2000년대 작품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출이 많지 않고 선생님들조차도 낯설어 하실 만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국어 1에 우리 고1 문법 네 파트 중에 가장 어려운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네. 공통국어 2에는 뭐 흐름은 비슷하지만은 실려 있는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된 작품들로 많이 출제를 안 해보셨을 거랍니다. 안 해보셨을 거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 얼마나 어려워할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우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 출제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요 정도 난이도면 애들이 요 정도 점수가 나오더라를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처음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 조절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법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의문의 변동.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문법 요소가 되겠죠. 어차피 문법은 잘하는 학생들이 잘합니다. 네, 그래서 문법에 좀 힘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넘어가서 네, 이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대비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특성이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기말고사에 포함되는 작품들도 사실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법 중에 문법 요소라고 하면은 높임법, 시제, 사동, 피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기말고사도 이번 시험과 출제 경향은 유사할 것이다. 네, 문법에서 조금 힘을 주고 문학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낼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평균을 낮추고 싶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외부 지문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몇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번 시험에 외부 지문이 거의 안 나왔다. 그럼 외부 지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은 외부 지문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부 지문이 본격적으로 출제될 만한 때는 이제 2학기 공통국어 2부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1학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특히 문학에서의 문학 개념어, 그 다음에 문법, 문학 개념어와 문법이 두 가지를 충실하게 대비한다면 이번 시험처럼 기말도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첫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제 첫 시험이고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까지 시험하고 분위기 모두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시험장 분위기부터가 다르고요. 시험지의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했어도 실력 발휘를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보통 1학기 중간고사를 못 봤던 학생들이 기말고사부터 치고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본 학생들도 네, 그런 학생들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말고사는 네, 아마 평균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학생들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기말고사 네, 이번 시험처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